대전의 젖줄 유등천. 그리고 그곳에 사는 특별한 녀석들. 그들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다. 이 유등천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일까지 끝까지 한번 하다가 얘들이 언제까지 있을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지켜줄 거예요. 황의삼 씨, 녀석들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행복한 동거동락은 어떤 모습일까? 뿌리공원은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다. 성씨 유래가 있는 비석을 찾는 재미가 있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 주말이 아닌 평일 한낮엔 뿌리공원도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런데 그 고요함에 활기를 불어넣는 커플이 있다. 뿌리공원의 명물 먹. 또 주워. 버려. 그렇지. 버리고. 특별히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쓰레기 줍는 개로 유명해졌다. 아이고 잘했다. 이리 와. 야, 이리 와.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해내냐고 또 한 번 해봐요. 예?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해는 거냐고. 너 이리 와봐. 나쁜 놈. 나쁜 놈. 더 크게. 나쁜 놈. 먹의 주인 의삼 씨. 자식 자랑하듯 개 자랑이 늘어진다. 이게 원래 그 우리나라 삽살개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영리해요. 매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서 하고 그래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먹이 쓰레기 치우는 개로 자란 건 순전히 주인 의삼 씨를 닮았다. 의삼 씨는 뿌리공원 휴지 줍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더운 여름엔 넓은 공원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 그는 왜 쓰레기를 치우는 걸까? 아니 무슨 이유 청소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는데 단지 그냥 시간 나고 그냥 주위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청소하고 나면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뿌리공원은 의삼 씨의 일터다. 그는 이곳 뱃놀이터 사장님이다. 앞으로 고르면 앞으로, 뒤로 고르면 뒤로 가고요. 그 방향 키예요. 위로 올리면 오른쪽, 내리면 왼쪽이에요. 저기 수심이 얕으니까 그 바짝 가지 마시고 다른 데서 보세요. 의삼 씨가 잠시 손님들을 맞는 듯 싶더니 이내 다른 곳으로 간다. 또 쓰레기 치우기에 나섰다. 뿌리공원이 있는 곳은 유등천 상류. 물과 산이 어울려 있으니 찾는 사람도 많고 또 쓰레기도 많다. 치워도 끝없는 일을 의삼 씨는 무려 9년 동안이나 해왔다. 돈 벌리는 일도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진짜 살아서 뭐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물 바라보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러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후회감도 생각해봤어요. 나 하나쯤이라도 이렇게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처음에 뱃놀이터 사장으로 뿌리공원에 온 의삼 씨. 환경 지킴이로 나서며 그의 삶이 달라진 건 바로 수달 녀석들 때문이었다. 처음엔 수달의 배설물을 발견했다. 그 후 의삼 씨는 수달을 만나리라 마음을 먹고 밤새 기다렸다. 2000년 6월 수달 부부를 눈앞에서 만난 그 순간의 감동을 의삼 씨는 또렷이 기억한다. 뭐 흥분되는 정도가 아니고 야 진짜 이거 화면 속에서 보는 이 수달이 이게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서 또 개체수가 한 40여 종밖에 없다는 그런 건데 야 이거 좀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머리끈이 그냥 솔깃솔깃 쓰고 그러지 무서울 때 사람이 뭐 쓰듯이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그랬었죠. 수달과의 첫 만남 이후 의삼 씨는 오로지 녀석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산과 내를 오가며 청소를 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 작년 11월엔 미끄러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까지 했다. 바빠져갖고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이 박혀 있어요. 못 있잖아요. 수달에 대한 사랑을 넘어 유등천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는 그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세월이 가면 남편의 열정도 식을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그 반대다. 미치겠어. 내려와. 그만 좀 하고. 나이 들면서 쉬엄쉬엄 뱃놀이 사업이나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물은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풍기고 기포가 올라왔다. 그랬던 곳을 의삼 씨가 깨끗한 곳으로 탈바꿈시켜 놓긴 했는데 그만큼 그의 몸도 많이 상했다. 안으로선 말리는 것도 당연지사. 몸이 많이 지금 안 좋아요. 저렇게 환경지킴이 한다고 해가지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막 짜증 부리고 아들도 다 싫어해. 너무 함부로 막 자기 몸 하니까 상처도 많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제가 더 불러드릴게요. 이젠 제법 많은 물고기들이 산다. 이곳의 환경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도 늘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공간. 의삼 씨는 유등천만이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 깨끗하니까 여기 다 살잖아. 자연 아니야? 자연? 그러니까 쓰레기 자연에 하나 뼈 있는 것도 못 봐. 깨끗하니까 지금 물고기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거야. 얘네들은 깨끗한 물고기만 사는 거야. 의삼 씨의 즉석 강의가 열린다. 어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 이름을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친다. 이게 여기 있네요. 예. 그래. 이거는 뭐냐면 이건 각시붕어야. 얘가 얘예요. 자연도감과 실물을 하나하나 비교하니 이렇게 확실한 자연 공부도 없다. 다음에는 감돌고기를 또 보여줄게.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로 가고. 유등천 환경지킴이답게 곧바로 놓아주는 의삼 씨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급히 출동하는 의삼 씨. 유등천 상류인 이곳은 생물보호구역으로 그 어떤 수렵행위도 할 수 없다. 그걸 무시하고 오는 낚시꾼들이 종종 있다. 밑으로 안 되고 우이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역에는 일치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배 운영하는데 여기 오지 말라는 거지. 사람 오라는 게 아니라 저 경고문 보고 가시오. 예? 그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날이 어두워졌다고 의삼 씨의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매일 밤 10시면 어김없이 유등천 일대 순찰을 도는 의삼 씨. 내려. 응. 내려. 여기 찍고 있어. 의삼 씨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아내도 이때는 함께 따라 나선다. 남편 고집에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 오히려 아내는 전등으로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훌륭한 조수다. 어둠 속에서 의삼 씨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묵직한 쓰레기들. 밤엔 이렇게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일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아유. 불법 투기가 자주 있다. 미쳤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요 그래 이거. 에? 의삼 씨의 이런 열정이 알려지면서 그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년기념물 보호 감시원증을 받았다. 괜찮았던 무릎마저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은 의삼 씨. 많이 아프세요? 그냥 아파. 여기? 예. 아니 고. 이쪽은 그 뼈 사이에 예. 그 물렁뼈가 있는데 예. 그 특수한 물렁뼈로 돼 있죠. 반월상 연골. 예. 그 부위가 지금 눌러서 굉장히 압통이 심하신 건데요. 예. 거기 손상이 상당히 의심이 가고 예. 그 MRI 찍으신 거에서도 표시가 나네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걷다 보니 멀쩡했던 무릎 인대까지 무리가 간 것이다. 나을 때까지만 쉬라고 말렸던 아내. 좀 애끼래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아주 미친다니까. 진짜 미치겠어. 알았어요? 예.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습관이 된 거를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건 뭐 7, 8년 이렇게 습관된 일이 되다 보니까 또 안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반이라도 줄여서라도 뭐 10가지 할 거 그냥 7가지, 8가지 줄여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시장으로 온 의삼 씨. 허해진 몸, 보신이라도 하려는 걸까? 미꾸라지를 산다. 잘 자나? 이거 드릴까요? 그는 크기며 신선도를 요모조모 꼼꼼하게 따진다. 허나 미꾸라지 주인은 따로 있다. 유등천에 사는 수달목 씨다. 수달은 작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미꾸라지가 사람에도 보신되듯이 미꾸라지가 보신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올 가을에 또 짝짓기 해서 또 새끼 나는 걸 봐야지. 그래서 미꾸라지를 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미꾸라지를 좀 신경 써서 줘요. 먹이 사는 비용도 한 달이면 20여만 원. 그러나 의삼 씨는 손자 기다리는 할아버지처럼 수달이 건강하게 자라 새끼 낳을 날만 흐뭇하게 고대한다. 사온 미꾸라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의삼 씨. 그는 수달을 위한 전용 그물 먹이통을 따로 만들어 뒀다. 녀석이 언제든 찾아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한 배려다. 혹여나 수달이 야성을 잃을까 하는 마음에 먹이를 조금씩 준다. 그런데 녀석이 요 며칠간 다녀간 흔적이 없다. 애타게 기다리는 의삼 씨다. 지난 2002년엔 수달 한 마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삼 씨는 초조하다. 밤이면 나타날까 기다려보지만 오늘도 기척이 없다. 수달을 보호하고 유등천을 지키기 위해서 의삼 씨는 집도 아예 뿌리공원 근처로 옮겼다. 다 오늘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같이 와? 드셔요. 응? 드셔. 또 와봐. 수달 때문에 애정순이 위로 밀린 아내 살짝 투정도 부린다. 옛날에는 뭐 나들이다 뭐 공주처럼 뭐 금반석에 앉혀놓고 뭐 좋은 말만 다 한다. 그랬어요. 사실 너무 많은 너무- 거 말해. 너무 바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하는 것도. 남자가 풀어줘야지. 여자는 여자지. 나이가 많으면 지금. 너무 말하는 것도. 너가 딱 좋은 거 한마디 할게. 사람이
우리가 솔직히 이제 5년만 있으면 60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삶을 얼마나 살았어. 이제 5년만 있으면 50인데 진짜 뭔가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냥 남은 인생 삽시다. 이게 뭐 이렇게 팔자를 출근하자마자 청소도 제쳐놓고 수달 찾기에 나선 의삼 씨. 나타나겠지 하는 기대가 불안감으로 바뀌어버렸다. 예, 옛날에 그 10년 전에 그 수질과 또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또 오염물질도 많이 떠내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수달이 좀 이 유등천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어디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뭐 그물을 놓는다든가 또는 누가 또 혹시 해코지는 안 했나 싶은 그런 생각에 걱정이 되니까 자다 말고 새벽에도 공원문 두드려서 사람 따가지고 문 따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요. 구조선을 타고 본격적인 수달 찾기에 나선 의삼 씨. 이런 의삼 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이 있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안 나타나도 좋으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만 있어도 좋으련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삼 씨는 녀석의 배설물이 있는지 바위 위까지 구석구석 살핀다. 술래잡기에 힌트도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린 야속한 녀석. 뿌리공원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수달 아빠 의삼 씨는 애가 탔다. 그날 밤 녀석이 나타났다. 의삼 씨 염려와는 달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수달. 익숙하게 그물통 안에 먹이를 꺼내 먹는다. 보통 반경 18km 거리를 이동하는 수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 모양이다. 의삼 씨는 하염없이 녀석만 바라본다. 아유 굉장히 좋지. 지금 밥 먹다 말고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의삼 씨에게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수달보다 더 고울 수 있을까? 보고 또 봐도 반가운 얼굴이다. 얘들을 얼마만큼 내가 보호를 하고 지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이 좀 동물들을 진짜 애착이시 사랑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좀 동물들이 이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호하고 싶어요. 오리배 사장님 의삼 씨. 수달과 사랑에 빠지던 날 유등천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사랑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자연에게도 수달에게도 듬뿍 주어야 한다. 그건 환경전도사 황의삼 씨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이다. 여느 마을과 다를 것 없는 평화로운 동네. 이곳은 사람들에게 볏가리 마을로 널리 알려졌다. 구불구불 시골길 따라 들어오는 버스. 손님들이 오는 날이다. 아이들이 줄줄이 차에서 내리면 이내 마을의 명물인 트랙터 버스로 옮겨 탄다. 아이들이 농촌 풍경을 눈에 담기 바쁘게 이동한 곳.
다름 아닌 갯벌이다. 호미 한 자루씩 손에 들고 조개 캐는 재미에 쏙 빠지는 아이들이다. 허나 요령도 필요한 법. 이렇게 파야지. 예? 이렇게 파봐. 예. 이렇게 잡고 이놈을 이렇게 하면 딱 하고 걸려. 손자에게 하듯 자상하게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설명. 그게 이름이 뭔지 알아? 바지락? 아니요. 동조개. 그게 동조개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잡아도 돼요? 예, 아이고 자. 이거 알맹이. 이거 잡았어요. 네, 야, 잡았어. 저 주세요. 금세 한원석 위원장 곁으로 몰려드는 아이들이다. 이거는 이제 깨져서 죽었어. 알맹이 열렸잖아. 안 죽었어. 여기 알맹이요. 조잘조잘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훌륭한 안내자다. 갯벌을 벗어나면 아이들 눈을 사로잡는 건 또 있다. 논에서 여물어 가는 이삭도 아이들에겐 신기한 구경거리. 벽실을 벗겨보니 늘 먹던 하얀 쌀이 나온다. 아이들은 이렇게 놀면서 자연을 만나고 또 알아간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탕에다 말린다는 거. 이 태양고추를 잘 알아들으세요. 고추는 태양에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먹는 고추가 고추 중에는 최고라는 거. 딴 마늘보다는 이 육종 마늘은 알이 자라요. 알이 이렇게 자롬하지만은 이렇게 육종 마늘이요. 육종. 이게 한쪽인 거예요. 한쪽. 그게 한쪽인 거야. 이놈을 까봐. 이게 몇 쪽인 거야? 세 쪽이 아니지. 하나를 보여줘도 아이들이 오감으로 직접 느끼도록 하는 한원석 할아버지다. 볕가리 마을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고장. 지난 2003년부터 체험객을 맡기 시작했다. 한 해에 보통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있는 체험 마을이다. 볕가리 마을의 이름은 볕가리대 놀이에서 유래됐다. 정월대보름에 볕가리대를 세우고 꼭대기에 오곡주머니를 달아놓는다. 보름 후 곡식에서 싹이 난 상태를 보고 흉년을 점치는 민속놀이다. 그 놀이를 마을의 브랜드로 내세워 테마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볕가리대 행사 첫 해는 논에서 하우스 치고 논에다가 가마솥 걸고 거기서 분야회원들이 나와서 밥을 하고 논뱀이 마른 데에서 그런 행사를 시작했어요. 논뱀에서 시작을 했어도 꿈은 컸고 조민이 단합된 그 모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체험마을의 틀을 잡아나간 한원석 운영위원장. 시설도 체험 프로그램도 시골 사람들과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들었었다. 그런 그의 손을 잡아준 건 고향을 살려보자는 열정이었다. 처음 3년간은 새벽 5시부터 혼자 화장실 청소를 했을 정도. 집에서 뭐라고 안 씻고가 한지 알아요? 왜 미쳤느냐? 집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빗자루 하나 들지 않던 사람이 거기 나가서 새벽잠이 가서 화장실 청소한다는 건 그건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과 역할 분담을 하면서 예전처럼 힘들진 않다. 그래도 늦은 밤 끝까지 남아서 뒷일을 마무리하는 한원석 위원장이다. 한원석 위원장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 시골 생활이라지만 닭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부지런한 그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을 일과 집안일 두 가지 모두 해낼 수 있었을까? 여명이 밝아오면서 볕가리 마을도 서서히 아침을 맞는다. 논농사와 마늘, 고추 농사, 거기에 굴양식까지 챙겨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볕가리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4남매를 키우고 또 출가시키면서 일은 그에게 삶 자체였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다시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한원석 위원장. 식당은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음식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맛은 어떤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행여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꼼꼼하고 빈틈없는 그다. 맛이 어떻습니까? 됐어. 맛있어요? 약간 쓴 거니까 예. 소금 좀 약간 쳐요. 예, 이따가요. 조금 쓴 건 맛있어요. 예, 약간 이따가 다 익힌 다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가을 거지를 시작해야 할 요즘. 한원석 위원장이 마을 일에 매달릴수록 그의 아내가 해야 할 농사일이 늘어난다. 나이 드셨으니 그만 쉬라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내심은 자랑스러운 남편이다. 성실하고 놈한테 쓴소리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죠. 예,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마음을 원천 god은 마음 먹어서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참 저 구운이나 어디 면이나 가면 다 우러러보고 그런 때는 참 마음이 즐겁대요. 워낙 바쁜 남편을 둔 덕분에 부부끼리 마주하는 시간도 드물다. 대화 주제도 마을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귀가 시간에 슬쩍 물어보는 아내. 다 이번에 추석 전에 팔아야 돼.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까요? 오늘 또 그 사람들 체험하고 저녁 먹고 저녁에 캠프파이 하고 방 다 정하고 하면은 12시 같이 오야 들어와 오늘 정이도. 이제 늙어갖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근력 없어 버려.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벌써 수십 년의 세월. 마을 일로 바쁘게 달려가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본 아내다. 한원석 위원장의 마음은 늘 마을을 향해 열려 있었다. 어촌 개장 3년, 마을 이장 13년을 하면서 집보다는 마을이 우선이었다. 농촌 테마마을 위원장을 맡으면서는 고향을 향한 일편단심이 더 깊어졌다. 그의 애정과 열정은 결실을 봤다. 그는 자랑스러운 태안인으로 선정됐고 또 한국 농촌 대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아이들이 염전에 왔다. 소금 박사 정원영 씨가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한 위원장과 동갑인 그가 마을 해설사로 나서면서 위원장도 한결 편해졌다. 그럼 30도 다 돼가죠? 네. 21도는 조금 약한데 그러면 20도라고든지 21도라고든지 그것은 보는 차이에서 틀릴 것이고. 자, 들자.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볕가리 마을. 거기에 작은 아이디어도 살려서 체험거리로 꾸며놓았다. 그건 여느 관광지에서도 맛볼 수 없는 볕가리 마을만의 특색이 됐다. 가장 가고 싶은 체험마을. 볕가리 마을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마을 수입에 큰 도움이 되는 걸까?
숙박비, 체험비 뭐 이런 뭐 그 식대 그것도 받아서 좀 우리 마을에 다음은 공과금이라도 제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꼭 그 목적보다도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해서 도농 교류를 해서 직접 체험객이 우리 마을에 와서 상품도 농산물도 사가고 또 유대가 되다 보면은 서로가 택배 판매, 전자상거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농촌 테마 마을이라는 것은 농촌의 그런 그 활성화의 길이라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마을을 다녀간 체험객들과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된다.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수입이 늘고 소비자는 싼 값에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 볕가리 마을이 성공한 농촌 테마 마을로 알려지면서 각종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성공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온다. 그 문화원에 보면은 이거를 주테마로 삼고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세워놨습니다. 예, 백가리 때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는 첫째 리더들이 얼만큼 의지와 얼만큼 그 굳은 결심이 있지 않고는 마을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주민이 첫째 단체가 돼야 되지. 모든 농촌이 볕가리 마을처럼 희망을 키우기를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놓는 한원석 위원장이다. 사람들은 견학하러 왔지만 마을의 인심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 민박을 한다. 마을에 온 손님이 외갓집이나 친정에 온 정을 흠뻑 느끼고 가도록 신경을 쓰는 한 위원장. 하면 고생이라고. 고생 좀 하루 저녁 하시고 어떻게요? 뭐 우리 벽가리 마을 민박 순수한 민박이니까 우리 마을 오신 손님들이니까요. 잘하셔야 우리 벽가리 마을 인상이 남고 다시 찾아와 주시오.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은 밝은 표정으로 귀갓길에 오른다. 여기 저쪽편에 별장지매로 네, 별장. 예, 마늘도 많이 심고 꿀도 많이 채취한다더라고. 그저에 누워 잤는데 아침에 또 해장주제, 미역국 길에서 참 잘. 그리고 우리 육종 마늘 그냥 사가요. 두 손도 무겁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곳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 한 위원장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 그에게 시련은 있었다. 작년 12월 볕가리 마을도 기름 요출 피해를 비켜갈 수 없었다. 바다도 마음도 온통 새까만 암흑이었던 당시. 참 그 당시에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랬을 적엔 우리 마을의 그 뭐 마을 가꾸기 관광하는 그 사업도 이제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없던 평범한 마을을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든 세월이 허망했다. 체험객들의 발길이 끊겨버렸다.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는 법.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따뜻한 손길들이 찾아와 기름띠를 모두 걷어버렸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갯벌을 찾았다. 사이좋게 같이 해야지. 배에서 기름 많이 나와가지고 바다가 되게 지저분했었지. 근데 그때 아빠가 여기 와가지고 그 기름 흘린 거 다 닦아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 바닷에 이게 파면은 조개 봐봐 지금. 아까 아빠가 저게
이만큼 잡았잖아. 그죠? 다 이렇게 살아난 거야. 알아? 진짜? 어. 나왔는데. 와, 딱. 볕가리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은 단체들이 기름 제거에 앞장을 섰었다. 눈물겨운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로 초대한 것이다. 삼계탕도 넉넉하게 고아두었다. 바다가 돌아온 것만큼이나 반가운 손님들이다. 모처럼 손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한다. 기름 유출 사고는 뜻하지 않은 재해였지만 서로의 정을 깊게 해준 기회이기도 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봉사활동 해주시고 그 덕택으로 우리 바다 깨끗해서 오늘 보았죠? 조개도 많이 나오고 다시 살아난 아주 바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바닷가가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일명 구멍바위 콘서트. 마을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자리다. 석양빛과 감동이 한원석 위원장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북적이던 손님도 도시로 돌아가고 가을 초입에 들어선 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다. 한원석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벌초한다. 어느덧 이른을 막 넘어선 나이에 이른 그. 볕가리 마을을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고향으로 지켜냈다. 조상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내심 흐뭇하다. 후회하지 않는 내 고향을 지키면서 이 후배들이라도 이 고향을 찾아주는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뭐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고 비어가던 농촌 마을. 사람들 마음속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 볕가리 마을. 가고 싶은 고향엔 작은 거인 한원석 씨가 산다.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진 가을의 문턱.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정겹다.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음악 시간. 이수희 선생의 색다른 음악 수업은 지금부터다. 자, 오늘은 1학년, 2학년 같이 수업을 하죠. 그래서 산도깨비를 하겠어요. 덩, 기더, 풍, 다라라라. 자연스럽게 전통 가락을 타는 아이들. 이수희 선생의 음악 수업에 국악은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 음악에 아주 친숙한 백제중학교 학생들. 둘,
힙합과 가요에 열광한 나이. 전통 가락의 매력에 쏙 빠진 아이들이다. 그런 제자들이 예쁜 선생님. 서양 음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음악이 아주 뭐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본의 아니게 그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그 단도직입적인 그런 지도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 것이 또 우리 음악이 서양 음악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가야금에 대한 사랑을 그녀 가슴에 깊이 심어준 사람이 있다. 향토 사학자이신 이석호 선생, 바로 그녀의 아버지다.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 예술이란 거 역시 심금이란 말이 마음에 심자하고 가야금 금자거든. 그 예술도 그 참 온고 지신 통고 박금이라고 해서 애것을 그냥 참 아끼고 사랑하고 재미있게 한다는 게 참 후예들 우리 백제 후예들의 의무다고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녀를 무령왕릉에 자주 데려가셨다. 왕비 무덤에서 가야금이 나왔다고 일러주신 아버지. 그녀에게 가야금은 고상한 왕비의 악기처럼 여겨졌었다. 제가 가야금 소리를 듣고 정말 그 뼈까지 저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그 제 몸 밖으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율이 그 제 모든 그 뼈 마디마디에 그 전달이 됐다고 할까요? 가야금은 꼭 내가 해야 할 악기다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축소에 서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중학교 옛 교장 선생님을 찾은 이수희 선생. 교장 선생님 역시 그녀 인생의 특별한 인연이다. 백제중학교에 가야금부가 생길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셨던 분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이야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리하지 않고 잘 지켜놓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숨결이 숨쉬는 부여가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못하고 침체된 지역이라 특히 우리 이수희 선생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강조를 해가면서 그래도 무슨 하여튼 숨결을 이어가는 전통 어떤 음악 이런 것을 발전시켜야겠다 향토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매일 7교시 국악실에서 가야금부 수업이 열린다. 처음 학생들은 가야금부에 그리 관심이 없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가야금을 배운 아이들이 성적도 점점 오르고 긍정적으로 변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가야금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백제중학교로 입학할 정도다. 가야금부는 백제중학교의 자부심이 된 지 오래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우릉문화제 같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여러 차례 대상을 수상, 그 실력이 이미 입증됐다. 올해는 충남교육청에서 별도 예산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수희 선생이 길러낸 제자는 모두 150명.
그녀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야금 가락의 매력을 만나게 했다. 전통 악기라서요. 그냥 다른 피아노 같은 거랑 다르게요.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거 배울 때요. 그러니까 전통 악기를 다룬다는 게 그러니까 더 특별하고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다. 교장 선생님. 가서 예쁜 제자들도 만나겠네. 네, 알겠습니다. 교장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글쎄 말이야, 언제 좀 기회되걸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애들이 연주 끝난 다음에 왜 저기 교장 선생님 안 오셨냐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예, 예. 잘 다녀오시고요. 예. 외출이 즐거워 보이는 그녀. 꽤 자란 제자가 그녀를 반갑게 맞는다. 그녀가 온 곳은 인삼 축제가 한창인 금산. 오늘 저녁 행사장에서 가야금 연주를 할 예정이다. 오늘 힘들었지? 응? 거의 다 맞춰놨니? 전국에서 먼 길마다 않고 달려온 제자들과 함께 연주회를 갖는다. 이수희 선생과 성인이 된 제자들이 결성한 백제 가야금 연주단. 작년 11월에 창단했지만 여기저기 초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다. 벌써 20여 차례나 공연을 했다. 가야금을 통해 선생님과 제자로, 친구와 친구로 만난 인연. 가야금의 조화로운 선율로 연주된다. 대견하고 아마 다른 연주 단체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그다음에 선후배 관계로 다 이렇게 모임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연주단이 학교 다닐 때 뭐 그 어떤 학창 시절 생각도 나고 추억이 묻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정답고 그래요. 재밌기도 하고. 으라차차 하는 데는 같이 해줘야 돼. 알았지? 으라차차 알았지? 미나야 알았니? 그 잘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두 마디만 그런데 나오니? 다른 전통악기 연주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개량된 가야금에 연주하는 곡은 주로 현대곡이다. 가야금을 기생들의 악기로 치부되는 게 마음에 걸렸던 이수희 선생. 그래서 시도한 것이 전통과 현대가 만난 퓨전 연주. 그런데 오늘 이수희 선생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모양이다. 이 년 전 유방암에 걸렸던 그녀. 항암 치료를 끝낸 게 지난 5월이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가야금 선율처럼 부드럽게 살아왔을 것 같은 그녀. 고통은 예고 없이 왔다. 고향 시골 마을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그저 조용히 살아왔을 뿐인데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만한 나이에 얻은 고통. 진흙에 뿌리를 내려 고고한 자태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다시 피어나야 했다. 그녀가 어둠의 터널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둘째 언니 덕분이었다. 어릴 적부터 유달리 그녀를 챙기던 언니.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기 싫다고. 근데 수술하고 나올 때 이제 눈가에 눈물이 막 고였으면서 언니 나 아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동생이 지금 저렇게 건강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백제 가야금 연주단을 창설하고 너무 열성적으로 사는 거 보니까 제가 언니로서 가슴 너무너무 뿌듯해요, 진짜.
해준 건 없지만 정말 가슴 뿌듯해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야금, 그녀가 다시 힘을 내야 하는 이유였다. 사람들에게 연주를 선보일 시간이다. 코러스 잘 맞춰. 잘하니? 거기 내가 가사 줬잖아. 동그라미 친구 있지? 리허설도 여러 번 했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는 그녀. 어느 부분인지 알겠지? 거기 잘 좀 해줘라. 자, 가자 천천히. 잘하자. 제자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나무 같았던 선생님. 제자들은 즐겁게 무대에 오른다. 지원군이 있으니까 든든한 지원군. 지원군 너무 믿지 마. 하나, 둘, 셋. 이런 애가 긴장된 거예요. 사진 찍고 있어. 빨리 올라가야 돼. 사진 찍고. 해야 돼요 이제? 그녀의 제자 가운데 40여 명이 전통음악가의 길을 갔다. 전통을 잇는 대견한 제자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제자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부족했다.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백제 가야금 연주단. 백제 가야금 연주단과 비보이 여러분들의 협연, 국악 비보이를 만나다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이 좋았다. 백제 가야금 연주단을 만들고 나서 제자들이 더 좋아했다. 이미 결혼한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연습할 정도로 열성이었다. 창단 연주회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 사람들의 반가운 화답. 가야금 선율과 비보이가 만나는 신선한 시도도 역시 성공적이었다. 백제 가야금 연주단 창단. 이수희 선생이 암투병 중인 2년 동안 열정적으로 매달린 일이었다. 그녀는 가야금 선율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닿기를 소망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오히려 가야금이었다. 관객들의 열광, 고스란히 그녀의 기쁨이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칠까요? 다음 연주 때 선생님이 사준 거 로즈 다 바르고 이렇게 하고 나와. 그래. 네. 입사들 뭐 놓고 하는 거 없는지 잘 챙기고요. 성화야, 이거 가야금이 그녀와 제자들의 희망이 되면서 그녀의 어깨가 활짝 펴졌다. 늦은 밤, 오늘도 그녀는 가야금에 빠져 잠을 잊었다. 현대곡을 가야금곡으로 알맞게 편곡하느라 매일 밤이 바쁘다. 오늘도 그녀의 희노애락이 선율에 실려 흐른다. 우리 제자들로 구성된 그 우리 백제 가야금 연주단이 많이 크고 일단은 저희 연주단이 이제 다른 곡보다는 저희 연주곡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음반도 좀 내고 싶고
돈은 없지만 꿈은 좀 크게 갖고 있어요. 이수희 선생이 울리는 희연의 노래. 희망을 노래하고픈 그녀의 마음이다.